코나아이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6회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PBR은 1.31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에 코나카드 충전 돈 빼먹기 의혹 증거라고 공식적으로 개인 경험을 통해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런 그 공개 방송, 그죠? 유튜브도 공개 방송이죠. 구독자는 별로 없지만은 제 경험을 통해서 의혹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6월 3일 어저께죠. 어, 이 영수증에 찍힌 걸 보니까 2210원이에요. 요 9000원이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흡연자입니다. 두 값씩 사요. 꼭. 꽤 자주 사죠. 좀 빼먹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면은 2210원 가지고는 뭐 써먹을 게 없죠. 그런데 그 제 장부상에는 10,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겁니다. 결국은 좀 해먹고 있는 거 아니냐. 코나 아이 애들이 이런 의혹을 제가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년까지 제가 몇 번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을 그 뭐 저기 내용 모르는 거에서 제가 비용으로 떨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너무 억울해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 또 하는 건데 저 혼자의 문제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죠. 코나 카드를 쓰는 이 고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맹자 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그 작지 않은 돈이 얘네들이 그 돈을 절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 코나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42억 원인데 전년 동기보다 12.8%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5.6%가 줄었습니다. 매출 원가가 반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 거의 30%가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48억 3,400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는 57.3%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결산이 됩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할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9% 증가해서 매출 감소율과의 갭이 플러스 17.7%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이 5.4%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 19.5%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억 7,100만 원이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한 게 그 회사가 상품 제품 제공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7억 4,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전체 원재료가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재고 자산은 6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스르프 분석을 위해서는 제가 비성분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넣은 글씨체는 제가 이, 역산해서 풀이해낸 금액들이겠습니다. 코나이는 분기보고서에는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시하고 있다. 2023년도 가공 비율을 고려하여 가공 비율을 50%로 가정해서 모두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들이다. 특히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재고자산 명세는 공시되었으므로 표준인 WCI로 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풀이해냈습니다. MC는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하면은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또 변화가 되겠죠. 어느 게 맞는지는 그 공개를 안 했으니까 어, 그 확인할 방법은 없죠. 어쨌든 50%로 그 가공 비율을 그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가공 비율이 내려간 거로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하는 추론에 버금가게 가정을 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일단 그 스루프트회계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8% 정도 그 재료 비율이 올라갔다. 총 재료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합리적인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3단계가 결국은 안테나망에 걸립니다. 자,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68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68억 원이 그 감소해야 되는데 69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3,500만 원의 재고가 날라갔다 이게요. 그러면은 평가 손실이 300만 원 있어. 그러면 3,200만 원의 그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다 이게요. 이게 틀리죠. 작년 거를 다시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98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98억 원만 증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123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24억, 거의 25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뜬금없이 생겼다 이게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 평가손실 금액을 또 가감하면은 그 차이액은 거꾸로 28억의 그 재고가 그 어디서 생겼다. 뭐 도저히 그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이 틀리면은 다른 거 모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운영 경비는 비성분을 공시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거 연간 그 인건비를 비교를 해봤는데 직원 수도 그 전년도 그 연말 그 직원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직원도 좀 줄어들었는데 직원이 줄어들면서 평균 임금은 오르긴 했는데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2023년도 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5천만 원에 가깝기는 되는데 그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수준이죠. 물론 5천만 원 이하 받는 기업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기업이 1억이 넘는 회사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가 더 양극화된다는 게 현실이 또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로 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일본 거를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때 일본 모델들을 다 가지고 써 오다 보니까 아마 유사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그 강소 중소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기업은 독특하게도 그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주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엔터 회사의 그 JIP라든지 뭐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독특하게 한두 군데가 나오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좀 낮죠. 근데 그 코나이 이거 뭐 5천만 원 선이면 뭐 이게 작냐 많으냐 하면은 같은 어떤 그런 카드 회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중견 카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노동 생산성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임금이 올라간 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외주 가공비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나가는 것도 있고, 금액들은 꽤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외주 가공비라는 게 카드 만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외주 가공을 한다니까. 두퐁 ROA는 임원진의 경영평가 지표로 제가 그 소개하고 있는 건데, 3.1%로 내려갔습니다. 임금 깎아야죠. 임원 보수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어요. 전년 동기보다. 연간은 뭐 그렇게 차이 나지만 1분기에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스루픈율은 또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은 뭐 그렇게 부채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자 보상 배율 내려갔죠? 그만큼 돈을 적게 벌었다는 얘기죠. 예, 이자 나가는 거에 14.6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캐시 버퍼라는 게 현금성 자산의 보유 금액인데, 이 1분기 전체 영업 비용에 그거를 그 현금성 자산을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게 273.6%나 나옵니다. 이거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 회사 50%만 가지고 있어도 낙낙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 기업은 무슨 기타 금융자산 이런 거는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다 현금, 항상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독특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물어봐야죠. 자꾸 why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현금성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냐?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그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뭔가 이게 또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매우 느려요. 0.5회전. 상개월에 0.5회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회전 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린 수금 속도도 느리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또 매입 지급 속도는 조금 빨라졌습니다만은 돈은 더 늦게 주죠. 자기네들이 또 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거래하는 데는 에, 아주 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뭐 납품을 하고도 돈 주는데 돈 받는 거 하세월이라서 이런 데하고 이런 매출 채권 수금 속도나 매입 채무 지급 속도의 그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업의 분위기가 그냥 읽혀집니다. 또 임금도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누가 엔지니어나 뭐 이런 알고리즘 만든 기술자나 뭐 이런 어쩌고 막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혹시 돈 빼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그 카드 그냥 바로바로 쓰는 대로 돈이 들어올 텐데 이게 좀 이상하죠? 중간에 뭐가 거치는 건가? 카드 회사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사장이 알고 있나? 그러면 알고 있다면은 뭔가 회사로 입금하기 전에 뭔가 한 단계 거쳐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이용한 다음에 입금시킨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죠. 사장도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직원이 참여하고 뭔가 이용하는 돈이 있다. 이런 느낌 같은 느낌. 음, 그런 거를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회전율은 상승하고 그 수료분율은 하락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 1차 스루프트 회계에서도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죠. 근데 반증은 하락을 해야 되냐 입증이 된다면은 이것도 약간 모순인 거죠. 그리고 또 뭐 또 반증을 성공하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그게 이제 카드 수라고 한다면은 카드 수 일일이 그 검증을 해봐야죠. 이건 외부에서 알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런데 원재료 가격 추이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카드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22.3%나 가격이 하락했는데, 주요 제품을 콤비카드에서 스마트 카드로 병행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 카드는 뭐고 콤비카드는 뭐지? 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은행 신용카드만 그냥 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카드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무슨 저기 무슨 공짜 돈 준다 뭐 준다 이런 것들은 뭐 다 그 무슨 카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이 그 지방, 아까 지방 뭐 상품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짜투리 남는 거 이런 거 다 남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 회사가 먹었겠냐? 특혜를 준 그 권력자한테 갔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명성을 추적을 해본 거를 정리를 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고, 또 가정이긴 하지만은 가공 비율을 좀 올려서 내려가지고 가공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또 그 좀 1단계 그냥 마친 거고요. 어쨌든 경영평가 지표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에, 그 확인 불가. 아,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그 그리고 또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검증 실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투명성이나 반증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원재료 평균 상승률은 그냥 가정으로 1.8% 정도 올라갔을 거다. 해면은 뭐 가격 변동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스마트 카드로 변경이 되면서 22.3%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음, 정년도 판매 실적보다 계속 코난카드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용자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니까 코난카드 안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원가 그냥 그 연말 그냥 그 1분기 실적 4배 해봤습니다. 왜 300%냐? 1 더하기 300%로 산식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2144억 원 정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남을 거냐? 2130 30억 원 하게 되면 한 178억 원 남는 거로, 계획보다도 한 190억 원 정도 남는데 1%도 좀 매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어, 한 198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때 재고가 계약했을 때도 19, 27%, 26%인가 26%인가 내려가는데, 요렇게 계산했던 건데 1% 매출을 늘리면은 재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고 증감률은 실적 증감률 더하기 매출 증가율. 그래서 그 실적 그, 그 감소율에서 26%였는데 1%에서 그 1%가 더 재고가 내려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98억 원 나오는데, 그런 고생하지 말고 재고를 그냥 27% 올린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 금액 안 올려도 184억 원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재고가, 이거 마이너스 표현은 증가액입니다. 그 기초에서 기말을 빼기 때문에 5억 8,200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재고를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552억 원뿐이 더 증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그건 논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한 30억 원이 없어 저기 손해인 거죠, 사실은. 이런 우를, 재고 늘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거 면밀히 이거 산식을 다시 한번 이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진화를 시켜본 결과 그렇습니다. 음, 참고가 좀 됐으면 이걸 좀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스루프 쪽에서는 이것도 뭐 4배 간단히 하면은 2,168억 원, 그다음에 운영 비용으로 기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도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아주 오차가 없고 그다음에 정확하죠. 그런데 이제 우수리 빼고 2,16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은 199억 원 충분히 이익이 남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그동안에는 좀 더 늘리는 거로 했는데 아마 이게 1분기 수요가 내려간 거로 봐가지고 회전율도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회전율이 내려갈 때는 운영 경비는 고정비 성격이니까 그냥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매출이 2,055억 원으로 줄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28억 원으로 준다. 이런 얘기. 거의 뭐 70억 정도가 줄어들 거다.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면은 이런 생각을 좀 예측을 내려가는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고가 감소됐을 때는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슬퍼트 회계는. 그리고 아까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더 나왔죠. 재고 회전율도 확 증가했죠. 이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3억 원을 벌었어요. 투자 현금 수익률로는 4%, 전년 6.9%보다 내려갔죠. 그리고 2번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83억 원. 그 다음에 최종 유입된 돈은 39억 원. 요거는 돈을 39억 원 벌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유동자산에 142억 원을 투자한 게 있습니다. 음, 그 투자를 했음에도 최종 파이널이 플러스 39면은 이건 벌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 3억 5,700만 원은 아마 이자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이 자유현금 흐름은 3.2% ROE 3.2% 해당하는데 요 밑에 연차 배당 67억이 나간 게 있고 주식 보상 거래가 있어 이 자본이 증가한 게 있고 그래서 여기로 자본 번영부에서 이렇게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16,550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20원 하락했고 PBR은 장부 가격 대비 1.31에 해당하겠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주주로서는 조정일 식의 대표가 28.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5%는 안 되지만은 1.78%인데 네이버 금융정보에서 보면은 JP 모건과 골드만이 눈에 띄어요. 외국은 지분율이 매우 낮음에도 JP 모건과 골드만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는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요거 이상한 회사다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JP 모건도 두고 보자고요.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제 돈 조금씩 빼먹는 코나이 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항의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말까 하는 게 금액이 크면은 이제 들고 나가겠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보통 저처럼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확인하니까 작년에도 조금 2, 3만 원 손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8,700원 누적적으로 정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한 번 했나? 뭐 몇천 원 한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저는 안 맞으면 아주 기분 짜증이 나거든요. 우리 뭐 대처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카드 잔액하고 왜 내 장부 잔액하고 내가 뭔가 회계 처리를 잘못했냐? 나 투명하게 장부 정리하는데 내가 일반 사업자로서 국세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물론 지금 5월 달에 그 저기 종합소득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고, 차관 이론이라도 그 숫자란 것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옛날 그 젊었을 때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저울론을 1g이라도 속여 먹는 이는 3대가 망하리라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숫자 속여 먹는 사람들 3대가 망한다고 내가 그냥 악담을 하겠습니다. 악담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